안녕하세요. 홍인표의 왈왈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도우미를 맡은 경향신문 국제부 남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장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배님 이번에 중국 출장을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10월 21일 가서 27일 돌아왔습니다. 예, 사다 주신 초콜릿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신 게 중국 광명일보 초청으로 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인민일보는 많이 아는데 광명일보는 좀 생소한 이름이라서요. 광명일보가 어떤 데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광명일보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대부 소속의 신문사입니다. 그리고 인민일보하고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민일보가 조금 성격이랄까 지위가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인민일보는 일종의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루는 종합지 같은 신문이라면은 이 광명일보는 인텔리계층, 학자, 전문가, 학생 이런 사람들 주로 상대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문과대학생이라면은 이 광명일보는 안 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하루 발행량이 82만 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 취재에서 주제가 장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디서 많이 좀 제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중국 공산당의 장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간 데가 장정의 출발지입니다. 네. 그 출발지가 그때 정강산이라고 혹시 네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강산. 진강산. 네. 진강산이라는 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근거지를 마련했는데요. 이 진강산이라는 데가 참 지리적으로 특이한 곳이다. 네. 뭐냐면 호남성, 후난성하고 그다음 강서성, 그다음에 장시성하고 네네. 이것이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호남성에서 군불이 토벌하러 오면은 이 사람들이 강서성으로 피신을 하고 네. 또 강서성 군불이 오면은 또 호남성으로 피신하는 이런 지역이 이제 이른바 진강산인데요. 그 국민당 토벌 작전이 이제 강화되면서 홍군은 진강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서금이라고 해서 루이진이라는 데를 갔다가 일단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진에다가 서금에다가 중앙 소비에트 공화국을 갖다 세워가지고 이게 언제죠? 실험을 하죠. 이것이 1933년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화폐를 발행하고 하나의 정부를 갖다 실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금 소비에트 공화국에 52개 정부 부처가 운영이 됩니다. 네. 이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부처의 일단 전신들이 그 당시 서금 소비에트 정부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의 기원 같은 곳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여기에서 그럼 장정을 떠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정을 출발한 게 된 게 1934년 10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보면은 위두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위도현이라는 데서 강을 건너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그 당시 홍군은 이제 국민당 군대한테 밀려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루이진에서 네. 서금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곳을 떠나는데 도망간 건가요? 도망간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런데 장정 과정을 보면은 현지 지방군벌은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홍군을 자신들하고 비슷한 지방군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만 안 건드리면 얼른 빨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지역만 빨리 떠나면 아무 관계 없다. 이런 군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국민당은 그래도 좀 열심히 싸웠을 텐데 아마. 그렇죠. 그 당시에 국민당 같은 경우는 열심히 싸웠다기보다는 장개석 그러니까 짱제스가 네. 해당 지방 군벌한테 열심히 토벌하라고 했는데 네. 정작 군벌들은 홍군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토벌 안 한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국민당의 짱제스가 직접 지시하는 중앙군이 갔을 경우에는 네. 홍군이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웬만한 지역에서는 그냥 눈 감아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오히려 피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장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엄청나게 인원이 줄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홍군이 8만 명이 넘었는데 정작 2년간에 걸쳐서 1936년 10월 달에 산시성, 섬서성에 도착했을 때는 7천 명이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7만 3천 명이 죽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장정이 언제 끝나나요? 장정이 끝나는 거는 1936년 10월에 끝납니다. 2년 동안 행군을 하는데요. 그래서 2만 5천 리, 9,700km를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북지방의 산시성, 섬서성이라는 데를 갖다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예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안이라는 곳에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36년 10월이거든요.
결국 장정을 마치고 나서 13년 만에 그러니까 1949년 10월 1일에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을 중국 대륙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갖다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 장정으로 인해서 오늘날 중국 공산당을 만들게 된 씨앗과 같다 장정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인명 피해를 많이 낳기도 한 이 장정 과정이 어떻게 중국 공산당의 그 힘이 된 건가요? 예.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장정을 통해서 힘을 비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오쩌둥 그러니까 모택동은 원래 장정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루이진 그러니까 서금이라는 조그만 지방에 세운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 당시 홍군 사령관은 주덕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최고 지도자는 쩌올라이 우리말로 주얼레라는 사람이 그때 맡았는데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을 뒤에서 지원하는 세력이 있었는데요. 소련에서 파견한 코민테넌이라는 국제 공산당 지원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진 서금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국민당에게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루이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마오쩌둥은 상당히 소외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민테른에서 파견된 사람, 그러니까 독일 사람, 네. 또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쩌올라이하고 바오구하고 세 사람이 최고 지도부를 형성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소련의 경험을 갖다가 중국에다가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마오쩌둥만 하더라도 농촌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보자. 이건 굉장히 소수 의견을 밀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장정을 출발했을 때는 마오쩌둥이 쩌올라이보다 훨씬 밑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장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오쩌둥이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장정 도중에 쭌이라고 해서 준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새롭게 마오쩌둥을 새롭게 공산당 최고 지도자로 추대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정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게 되고 중국 공산당의 노선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코민테른의 전략은 뭐냐면 이를테면 대도시에서 네.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서 노동자를 갖다 규합해서 국민당 정부를 타도하자는 것이 원래 코민테른의 생각이었는데 네네. 마오쩌둥은 아니다. 중국은 농촌이 제일 중요한 거다. 네. 농민들의 세력을 갖다 규합해가지고 국민당 세력에다가 이를테면 대항을 하는 것이 네. 이것이 중국식의 해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마오쩌둥의 해법이 맞았던 거죠. 마오쩌둥이 이끄는 그 홍군이 그 장정 과정에서 돌아다니면서 좀 지역 주민들과 농촌들과 그런 사람들과 좀 많이 만나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역시도 좀 중국 공산당의 세일 규합에 좀 도움이 됐을까요? 아, 당연하죠. 이게 왜냐하면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지식인이었습니다. 네.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보면은 농민들하고 늘 호흡을 같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갖다 해결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그 당시에 국민당이나 이런 중국의 전통사회는 이를테면 지식인들은 농민들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농민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았거든요. 네. 홍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홍군도 예를 들어 농민들 그다음 농촌에서 폐를 안 끼친다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의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마오쩌둥과 홍군은 굉장히 농민들에게 호감을 많이 샀던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 진강산 이야기로 돌아가서 진강산이 중국 공산당 그리고 특히 그 홍군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중국 역사랑 같이 이렇게 간략히 좀 말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먼저 간단하게 중국의 그 현대사를 갖다 말씀드려볼까요? 네. 순원이지 않습니까? 순원은 이제 손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손문이 1912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웁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중화민국인데 손문은 뭐냐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중국 역사상 황제가 없어진 최초의 황제를 없앤 최초의 공화국인 거죠. 최초의 공화국을 갖다 네. 세운 거죠, 이분이. 그래서 서양처럼 이제 공화국을 세우자는 명분은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군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력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위안스카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세계, 네. 원세계가 나서 가지고 이 사람이 중화민국을 없애고 황제가 돼버려요. 손문 같은 경우는 생각은 좋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일이 잘 안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순원 같은 경우는 무력이 필요하다고 절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장제석. 네. 그리고 장제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무장을 해서 무력으로 해서 중국 전역을 갖다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제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남부 광동성 그러니까 광동성에서 출발해서 중국 전역에서 날뛰고 있는 이른바 지방 군부를 갖다가 다 제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중국 공산당은 뭐냐면 1921년 상하이에서 53명이 모여서 창당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련의 코민테른이 도와주게 되죠. 네네. 그 정강산이 그래서 홍군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1927년 호남성 이 사람이 원래 호남성 출신입니다. 아, 고향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추수폭동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실패를 하죠. 네. 실패를 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주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강서성에서 경찰국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 당시 강서성의 성도 난창이라는 데인데 네. 그 난창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남창 네. 폭동. 그런데 이 사람도 실패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오쩌둥도 실패를 했죠. 네. 그다음 주도도 실패를 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정강산에 올라와 가지고 국민당에 대해서 대항을 하게 됐습니다. 둘이 거기에서 힘을 합친 건가요? 힘을 합치게 된 겁니다. 아, 예, 예.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국민당의 최고 지도자인 장제스가 공격하라고 해도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군벌 같은 경우는 신용만 내고 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다지 열심히 싸워봤자 오히려 자기 병사들만 다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용만 내고 제대로 토벌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한테 그러면 이 진강산은 어떤 의미예요? 진강산은 홍군의 요람입니다. 네. 홍군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군대가 인민해방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중국 인민해방군의 요람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처음 탄생한 곳이 바로 진강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성지 같은 곳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 얘기만 하기가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중국 노래를 한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시간에는 좀 오래된 노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최신곡입니다. 어떤 노래죠, 국장님? 예, 오늘 소개해드릴 그 노래는 샤오핑구 그러니까 작은 사과라는 건데요. 아주 신나는 곡입니다. 그래서 중국판 강남 스타일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 강남 스타일처럼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를 모으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저희한테도 익숙한 노래인가요? 리듬 들어보면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이제 남성 듀오가 불렀는데요. 콰이즈 시웅띠. 콰이즈라는 것은 이 나무 젓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무 젓가락처럼 빼빼마른 형과 동생이 네. 신나게 춤을 추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동영상은 볼 수 없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장정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烧自己只为照亮你，把我一切都献给你，只要你欢喜。你让我每个明天都变得有意义，生命虽短，爱你永远不离不弃。你是我的小呀小苹果，怎么爱你都不嫌多，红红的笑脸温暖我的心窝，点亮我生命的火。小呀小苹果，就像天边最美的云朵，春天又来到了花开满山坡，种下希望就会收获。 어떠세요? 오늘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역사 이야기가 재밌기도 하고 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전 재밌는 시간이었었는데 선배님 어떠신가요? 예, 저도 재밌게 보냈습니다. 예. 예.
오늘 그러면은 이 자리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저희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 기자가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요. 도우미로.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